네, 안녕하세요. 홍다코입니다. 저를 거쳐간 학생들은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참 그 학생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좀 학원을 그만둔 거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저를 괴롭힐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방학까지 가르치고 이제 개인 독학을 한다고 해서 놔준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 특강 전에 그냥 아예 한두 달만 다니고 그만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1학기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은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특성화고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과 이제 중학교 때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조금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관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학교에서 방황하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저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제가 학원 강사했을 시절 같은 경우에는요, 성공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보고 있다가, 그리고 애초에 특성화고 가는 학생을 관심 없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 없어 했어요. 좀 이제 정말 유명한 특성화고면 모르겠는데 별반 관심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로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특성화고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실제로 얻은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바라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태도가 적극적인 학생들이었어요.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부터 일단 달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좀 삶의 방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과 조율을 해가면서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좀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장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분야를 찾기 위해서, 본인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는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인 아이들은 본인의 적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본인이 직접 찾고 발벗고 막 나서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접 뭐 알아보고 뭐 물어보고 확인해 가면서 막 여러 가지 내 미래를 위해서 막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는 그런 아이들이 저는 성공적인 특성하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최악이에요. 이 중학교 때 이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이제 지금은 또 어른이 되면 좀 다르겠지, 직장 다니면 다르겠죠, 일단 돈을 벌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막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장도 없으니까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아이들이 결과가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때와는 좀 다르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특성하고 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성적이 낮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억지로라도 선택했던 특성화고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중학교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일반고에 비해서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는 조금씩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의 구성이 다른데,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중학교 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특성화고 나보다 성적 낮은 애들도 많이 가니까 난 거기선 좀 더 잘하겠지라고 그냥 겨울방학 보내고 그냥 놀아버리는 학생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일반고와는 좀 달라요. 원래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만 해도 고등학교 공통수학 1, 2랑 대수 이것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옛날이면 수 1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2 개정 바뀌고 나니까 몇몇 학교들이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까지 채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목에 넣어버렸어요. 물론 학생이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은 채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과목을 개설을 한 것 같단 말이죠.
특성화고도 변화를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똑같은 상태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수준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겨울방학만 딱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일반고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소화도 못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겨울방학 때. 본인이 좋아하는 놀거리, 취미 이런 거 좀 자제하면서 공부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직접 얘기했어요. 저보고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서 수학 배우냐? 왜 이렇게 수학 잘하냐? 그 친구는 정말 일반고에 비하면은 정말 못한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반고 아이들로 치면은 70점 전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요. 이 친구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C등급밖에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수학 너무 잘하니까 막 물어보고 선생님들도 야, 너 되게 잘한다. 너 와서 또 풀어봐라.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한다고 해요. 그럼 태도 점수도 점수 좋게 받을 거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야, 이 친구 한번 밀어줘도 되겠다. 좀 밀어줘도 되겠네. 뭐, 추천서 써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놀고 특성화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이번에 시험 치고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아, 이번에 전교 1등 했으니까 이 전교 5등 받고는 절대 안 밀리고 싶다고 이제 욕심을 내서 얘기하더라고. 반대 학생은 성적이 비슷했어요. 똑같이 C등급이었거든요. 비슷했는데 중학교 때랑 똑같이 성적이 이번에 나와버린 거예요. 4, 50점, 60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죠. 재미도 없고. 특사하고 애들 막 바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막 면접 보러 갔을 때 막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겨울방학 내내 놀았거든요. 밤 새고 오후 막 3, 4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죠. 흥미도 없어지겠죠. 의욕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거기서 이제 얘는 진짜 어쩌려고 이러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간 한번 다루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요. 자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욕이 확 떨어질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본인 잘못은 죽어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확실한 아이입니다. 그 장래 희망을 확실하게 정했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삶의 방향 정도까지만 맞춰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난 뭐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은 나는 이러한 삶은 싫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원하는 꿈과 본인이 원하는 학과 다 일치해가지고 쭉 이렇게 직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할 수 없는 성격인 거예요. 너무 내향적이고 막 소심하고 막 그러는데, 서비스직 관련 학과를 간다든지, 컴퓨터를 전혀 다룰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배울 의지조차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컴퓨터 관련 학과를 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학과가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래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나마 방향이 비슷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냈다 친구들이 가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아리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성하고 학과 선택하는 건. 너무 속 편하게 아니면 자퇴하면 되죠. 아니면 뭐 전학 가면 되죠. 이러는데 이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되게 쉽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3들 특히. 특사하고 가는 거 괜찮아요. 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가는데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만 더 나한테 신경을 써보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그냥 시간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다가 PC방 가서 게임만 하다가 집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다가 인스타 릴스만 보다가 그냥 17살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 꿈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니면 음악 하고 싶어요. 연기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 자세히 보면요. 실제로 그림 관련을 연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음악 관련 뭐 이런 알아보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기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면 되겠지. 뭐 꿈꾸면 되겠지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뭐 그림을 예를 제가 자꾸 들고 있는데 그림 예시를 들면은 뭐 구체화한다 치면은 표지 디자인을 하고 싶다. 뭐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거 사파 집어넣는 거 하고 싶다. 브랜드 마케팅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싶다. 아니면 뭐 웹툰에 투고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림 그리는 일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는 대학교를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대학교는 이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신 없어도 대학 갈 수 있다던데요. 실기 없어도 대학 갈 수 있다던데요.
면접만 보면 된다. 대학 갈 수 있다던데 이럴까봐. 그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먹혀요. 아무튼 특수화고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 네, 응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까운 시간이 다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중엔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거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을 빨리 알아보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해요. 그렇게 알아보셔야만 해요. 진짜로. 아직 1학년 1학기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방학 때부터 하겠다.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오늘 놀려고 했던 거 좀 참으시고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고 지금부터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잘 꾸며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대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귀한 10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좀 성공한 특성화고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과 좀 아쉬운 학생을 이렇게 비교하긴 했지만 둘 다 저는 너무 소중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누가 낫고 누가 못났냐라기보다는 이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영상 보고 너무 기분 나빠지 않았으면 좋겠고 학생분들이 이 영상 그래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분들. 그래야 학생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보고 부모님 전달해 줘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번 2차 고사부터 진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홍타코였습니다.